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46회 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K리그 1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45회 차에서 풋볼 살롱은 최종픽이 3등에 적중이 됐습니다. 비록 역대급 정배대의 결과였지만 풋볼 살롱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 2분이나 1등 적중자가 나오시면서 채널 1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46회차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와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프로토 적중픽은 풋볼살롱이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위주로 조합을 해서 구매를 했고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46.9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에 활용이 되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990원, 4,990원이라는 커피 한 잔 비용만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 절차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무패 4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대구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저는 대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이 부상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정태욱과 세징야가 복귀하는 공수에서의 밸런스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리그 7경기 무패 4승 3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과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로 우위를 보인 대구이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인 권창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결장이 유력합니다. 또한 정상빈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다시 공격 상황에서 김건희 선수가 독박 공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핵심 자원이 돌아오는 대구가 홈발을 받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대구는 수비수 정태욱과 공격수 세징야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수원은 핵심 공격 자원인 권창훈과 정상빈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대구는 이미 파이널 A 확정을 했지만 아챔 티켓 사수를 위해서는 3위 사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승점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A를 위해서는 포항과 지금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포항과 제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김건희가 돌아왔지만 김건희 역시 정상빈이나 권창훈 같이 파트너가 있어야지 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파트너로 활약을 할 수 있는 정상빈이나 권창훈 둘 다 나오지 못한다면 수원이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의 3백 수비가 헨리를 제외를 하면 제공권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에드가, 정태욱, 김진혁 같은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 즐비한 대구의 세트피스 한 방을 막아내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대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강원과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5경기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홈 경기에서는 6승 7무 3패라는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서울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로 굉장히 팽팽한 흐름 속에서 그래도 근소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고무열 선수는 부상 중에 있지만 윤석영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최근에 마티아, 츠베타노 라는 용병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C 서울 역시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풀백 고강민이 징계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조영욱과 팔로세비치 공격 자원이 살아난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승세의 두 팀이 만나는 만큼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라인이 높고 전방부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 FC 서울이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공격수 조영욱을 필두로 해서 나상호, 팔로세비치 같은 제 몫을 해줘야 되는 공격진이 살아나고 있고, 강원 역시 고무열이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이정엽이나 조재환, 김대원 같은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두 팀이 이미 파이널 B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강등권 경쟁에 있어서 승점을 잃어버리는 것은 양팀 모두 부담이기 때문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대 전적 역시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있고 올 시즌 역시 한 골차 끈적한 승부가 펼쳐졌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승세와 그리고 전력을 갖춘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두 팀의 집중력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팽팽한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수원FC와 광주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이스 라스 선수가 컨디션이 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라스 선수가 침묵을 한다면 꼴찌 광주를 상대로 의외로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 성적을 보시면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4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제주전에서 1대1로 비긴 뒤에 교체 카드 이슈로 인해서 이 몰수패를 당했기 때문에 몰수패까지 포함을 하면 5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지만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직전 강원전에서도 한 골차 패배를 당한 광주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엄원상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수원 쪽의 승리가 그려지지만 과감하게 광주 쪽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최근에 4연패 흐름에 빠져 있지만 모두 한 골차 패배였고 그 4연패 과정에서 울산, 전북이라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수원FC는 최근 주포 라스의 컨디션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경기력 기복이 있는 라스이고 무엇보다 수원FC는 사실상 패해도 파이널 A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말리는 강등 경쟁을 하고 있는 광주보다는 절실함이 떨어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에 상승세를 탔을 때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린 바 있는데 그 3승 2무를 거뒀던 팀들이 공교롭게도 3백 수비를 쓰는 제주, 수원 삼성, 성남, 대구, 인천을 상대로 무패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원FC의 3백 수비를 상대로도 의외로 광주가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엄원상이 오랜만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광주가 엄원상, 엄지성, 김주공 같은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3백 수비팀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중앙 수비와 측면 윙백 사이의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적극적으로 파고든다면 광주가 3백 수비 팀들을 상대로 강세를 이어왔던 것처럼 좋은 경기를 의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전 몰수패는 원래 1대1 무승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1대1 무승부로 가정을 한다면 올 시즌 광주가 순수한 리그 5연패는 없었기 때문에 한번 반등할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광주의 무패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K리그 원정 성적 꼴찌 광주이기 때문에 수원이 이번에 홈구장에 관중이 입장한다는 점과 올 시즌 수원의 좋은 경기력을 고려하면 이성적으로는 수원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투폴로 이변을 노리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처럼 과감하게 이변을 노리실 분들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포항과 인천의 경기인데 포항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면서 기적적인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이은 아침 일정으로 체력적인 누수가 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아길라르 선수가 징계로 결장을 하고 수비수 김채훈까지 징계로 결장하는 가운데 핵심 수비수 김광석 선수는 재활 중에 또다시 부상이 재발을 했기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포항의 상승세를 막기에는 인천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커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은 아침 결승 진출로 체력적인 누수는 있지만 기세가 한껏 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징계로 강제 휴식을 취했던 포항의 신진호, 고영준 선수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큰 힘이 될 전방입니다. 반면에 인천은 핵심 플레이메이커 아길라르 선수가 징계로 결장을 하고 핵심 수비수 김광석이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김광석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에 인천이 이 성적이 급락한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인천의 3백 수비가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A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포항이 인천보다는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홈구장인 스틸야드에서 포항이 인천 상대로 최근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다는 점도 포항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포항의 공격수 임상엽이 최근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용병 자원들도 기대 이상으로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항은 강현무가 부상으로 빠진 골키퍼 포지션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직전 이준 골키퍼가 울산 상대로 승부차기를 가서 승리를 이끌어낸 만큼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인천의 주포 무고사와 공격수 김현의 저하된 컨디션 그리고 아길라르가 빠지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인천의 공격력으로는 제 아무리 포항이 골문이 헐거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골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매치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한 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포항이 파이널 A를 위해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인천과 포항의 경기는 포항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레스터시티 경기인데 과감하게 브렌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석패를 당하긴 했어도 경기력 자체는 첼시를 압도할 정도로 최근에 승격팀에 걸맞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꾸역승, 특히 맨유와 스파모스 원정에서 연이어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핵심 중원 자원인 틸레망스와 은디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체력적으로 충분한 브렌트포드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레스터는 유로파리그 병행으로 체력 누수가 심한데 레스터는 유로파리그 병행으로 체력 누수가 심한 상황에서 핵심 중원 자원인 은디디와 이 틸레만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2위에 빛나는 팀인데 레스터가 올 시즌 제공권이 15위로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따라서 브렌트포드 공격수 이반 토니를 활용한 브렌트포드의 포스트 플레이나 정교한 세트피스를 막아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렌트포드가 부분적인 압박을 병행하는 팀이지만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비 뒷공간이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제이미 바디 같은 이 공격 자원들의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레스터시티가 올 시즌 리그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레스터시티 쪽에 한 가지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직전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이 다카라는 공격수가 혼자서 4골이나 넣었습니다. 맨유전에서도 골을 넣은 다카인데 이 다카 선수가 짤츠부르크 시절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던 공격수인데 이제서야 프리미어 리그와 레스터시티에서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시티 쪽을 바치실 분들은 다카의 활약을 기대해 봄직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가 최근 실점은 많지만 꾸역승을 거두고 있고 다카라는 공격수가 살아난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브렌트포드의 체력적인 우위와 제공권 그리고 첼시를 상대로 보여줬던 극강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과감하게 브렌트포드 사이드로 틀어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런던 더비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행크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컨퍼런스 리그 비테스의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은 비테스의 원정에서 손흥민 포함 베스트 11 명단을 모두 제외를 하고 휴식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햄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이번 맞대결을 위해서 직전 유럽 대항전에서 체력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예 주전자원들을 명단에서 제외를 하면서 이번 웨스트햄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전자원들이 대거 빠지면서 비테스에게 패배를 당한 것은 팀 분위기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적절한 교체 카드와 로테이션을 활용을 하면서 행크를 상대로도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 스타일이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세밀한 패스 플레이보다는 전방과 측면 자원들의 퀄리티를 활용한 다이렉트 플레이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제공권 면에서 통계적으로 토트넘을 압도를 하지만 토트넘이 의외로 세트피스 실점이 올 시즌 많은 편이 아니고 최전방에는 해리 케인이 최근에 컨디션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도 어느 정도 웨스트햄의 제공권에 대항할 힘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강했던 모습이 있고 반대로 웨스트햄의 안토니오 역시 토트넘 킬러로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도 공격 쪽에서도 팽팽한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웨스트햄의 삼선 미드필더 수책 라이스 조합이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토트넘 역시 최근에 호이비에르, 스킵 조합이 나쁘지 않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포지션에 걸쳐서 팽팽한 이 전력의 두 팀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은근히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고 믿으면 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팽팽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유와 리버풀의 더비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그래도 직전 아탈란타와의 홈 경기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탈란타전에는 미드필더 프레드 선수와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컵대회 포함해서 1승 1무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모습을 보인 것이 맨유와 리버풀의 라이벌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3승 1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포인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구단 최초로 모든 대회 9경기 연속골 신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적으로는 리버풀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맨유도 한 방은 있는 경기입니다. 먼저 리버풀이 아틀레티코전 노출한 약점을 보시면 여전히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그리즈만 같은 선수들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었을 때 역습 한 방에 속수무책으로 실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잘 연출할 수 있는 것이 맨유이기 때문에 맨유 역시 한 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시포드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맨유로서는 아쉬운 점이지만 이 링가드 같은 선수들이 의외로 활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맨유가 이번 시즌 개막전이었던 리즈전에서 포그바 같은 선수들이 퀄리티 있는 롱패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뿌리면서 이 최전방 자원들이 마무리하는 그림을 리버풀전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면 의외로 맨유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의 호날두 선수는 여전히 중요한 경기에서 한 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의 결정력을 또다시 기대를 걸어봄직한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살라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핵심 자원들의 부상 이탈도 맨유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바란이라는 수비수가 빠지는 맨유 수비진을 상대로 리버풀의 마누라 트리오가 충분히 활력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이 전방부터 압박을 하면서 주도권을 쥐면서 압도를 하거나 아니면 맨유가 꾸역꾸역 버텨내면서 리버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한 방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난타전 구도가 나오면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6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